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정리해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올려보겠습니다. 주머니에 박춘현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제가 인사를 해버렸네요. 네. 약 1시간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체코 신규 원전에 우선협에 선정됐다는 이야기인데요. 2주 뒤에 나오나 했는데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원전주 내일 엄청난 시세를 분출할 것 같은데 대응 전략 어떻게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 경험치상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제 뉴스의 파라라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뉴스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신규 이제 출발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무언가가 나왔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될까 안 될까라는 불확실성이 있을 때가 네. 가장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심하고 낙폭도 심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 원전 수주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나왔습니다. 뭐 거의 뭐 어떤 소식통에 의하면 무조건 딴다, 뭐 가격 자체도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을 정도로 뭐 거의 확신에 찬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들이 그러니까 선반영된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아마 내일 어느 정도 좀 갭상승을 하더라도 네. 오전장이 좋더라도 오후장에 무너지는. 추격 매수는 좀 금지를 해야 추격 매수는 네. 조금 좋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신에 지금 이제 그동안 선반영이 없었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내일부터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꼭 원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외적인 부분의 성장이라 이제 실적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업황, 그러니까 딱 원전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뭐 건설도 하면서 또 원전에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쳐져 있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종목들처럼 뭐 이제 그런 쪽도 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좀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트 잠깐만 하나 네네네. 봐도 될까요? 어떤 차트일까요? 네, 지금 이제 한전 KPS라는 종목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 KPS요.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한전 KPS의 일봉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저점 부분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한 32,000원 정도 됩니다. 32,000원 정도 되고 오늘 뭐 0.13%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그 부분 자체만 본다면 뭐 별로 많이 안 10%도 채 아직 뭐 오르지 않은 기대감이 통용되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은 예전에 한번 움직일 때는 뭐 한 5만 원권에서부터 움직였던 종목. 지금 이제 3만 원권이면은 거의 한 절반 정도 가격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뭐 내일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 좀 잘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원자력 발전하면 이제 태광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얘는 지금 보시면 근데 저렴하긴 저렴합니다. 저렴하긴 저렴한데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네, 일봉 차트를 확대를 해보면은 이런 아이들은 이제 내일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을 최근에 사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다 계세요. 그래서 어제 하고 오늘 하고 이렇게 지금 주가가 오르니까 이제 본전 왔구나. 이제 어떻게 할까?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차트를 조금 이제 줄여서 보면은 내일 만약에 이제 갭상승이 뜨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사가지고 계셨던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있죠. 이렇게 지금 이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내일 갭상승에 물량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진 자들의 영역이 되는 거지 이거를 추격 매수해서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여기서 수익을 이뤄내겠다.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거의 트레이더급 진짜 뭐 사고 팔고 막 매도창, 매수창 한 10개씩 열어놓고 네. 막 이제 매매하시는 그런 트레이더 영역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만 딱 더 드리면 네. 그냥 이거는 내일 꾼들의 영역인가요? 단타 대회가 열릴 것 같다. 이제 원자력 쪽은 이제 단타 대회가 열릴 것 같다. 대신에 이제 좀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급등하는 원전주보다는 바닥을 다지면서 기울기를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나 원전과 교집합으로 일을 하는 섹터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슈 만나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40조 전망 산업용 메타버스 다시 상승으로입니다.
이 산업용 메타버스는 이 실제 산업 현장을 가상에 구현하면서 가상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제어하는 디지털 환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과기부가 해당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뭐 한국, 일본, 중국 또 여기에 관련해서 또 메타버스라든가 뭐 헬스케어 네. 이쪽을 통해서 뭐 이제 국제 표준화 기준을 만들어야 아무래도 뭔가를 만들어야 이제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논의를 했고요. 결국엔 지금 이 메타버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메타버스 하면 그냥 우리가 영화나 뭐 게임 뭐 네. 이 정도가 이제 메타버스의 어떤 적용 네, 적용 그렇죠. 분야였는데 최근에는 지금 산업용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 그 문짝 있지 않습니까? 그걸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그 문짝도 떼어내는 기술까지 또 선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군사용으로 이제 뭐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비행기 조종, 뭐 헬리콥터, 뭐 네. 아니면 전투기, 뭐 이런 거를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훈련을 하는 이런 방상까지도 어느 정도 좀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영화라든가 이제 게임에 어떻게 한정이 됐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산업 전반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뭐 방산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 이제 좀 적용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전기차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전기차 저거 언제 나오겠어?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나 뭐 활성화가 되겠지. 그때는 2016년도 17년도에는 테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기차 지금은 완전히 업종 대표, 그다음에 코스닥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도 지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한번 메타버스가 이제 게임 쪽만 어떻게 영화나 이렇게 해서 한번 테마성으로 한번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산업용 쪽으로 이야기가 이제 번져가면서 이제 뭐 전망 자체도 뭐 1, 2조 단위 몇천억 단위가 아니라 이제 140조까지 이제 시장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최근에 지금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뭐 예전에 유명했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네. 제가 볼 때 한번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는 게임에 영향을 주면서 실체가 좀 없는 관련주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산업에도 적용이 되면서 실체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메타버스 관련주가 계속 실현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간간히 이름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최근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올라가지고 메타버스에서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좀 올라올 때 고개를 이렇게 딱 들어줄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올라가고 있을 때 산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마 메타버스도 좀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한 종목을 먼저 보면은 당시에 좀 제일 유명했던 종목으로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기억나네요. 네, 자이언트 스텝 8만 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지금은 10,000원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8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봐야 돼요. 아주 시련의 세월을 좀 보내고 있는데 최근 올해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가 이제 이 빨간 줄이 올해 2024년도인데 올해 초부터 뭔가 좀 꿈틀했어요. 자, 꿈틀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자, 여기에 지금 거래가 850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네. 이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매집이라는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예측을 해요. 근데 매집이 있는데 왜 매집을 했으면 주가를 올려 붙여야지 왜 더 떨어뜨립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동안 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었던 건가요? 이슈가 없었으니까 만약에 제가 이거를 움직이는 주포라고 가정을 해도 아니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지금 올려봤자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이슈도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때는 800만 주의 거래량이었지만 지금 계속 뭐 100만 주, 170만 주씩 거래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꿈틀꿈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차트를 제가 이렇게 한번 크게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괜히 이렇게 막 급등하고 있을 때 여기가 뭐 눌림목이네 뭐네 이렇게 해서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로 가죠.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고 이제 뭔가 밑에서 거래량들이 분출이 되면서 주가도 뭐 한 5%, 10%, 심지어 한 20% 이상씩 꿈틀꿈틀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시면은 네.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네. 예. 8만 원대 매집이 돼 있는 거면 모멘텀만 붙으면 이제 그 이상 갈 수도 있는 거네요, 이제.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덱스터라는 종목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덱스터요. 예, 덱스터도 유명한 종목이죠.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뭐 이제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가 한참 유행할 때 25,000원까지 올랐던 종목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그 전에는 5만 원까지도 올랐던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5분의 1 토막이 더 나 있죠. 네. 자, 아주 저점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아이도 방금 보셨던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이언트 스텝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이거 다 지워드리고 체크 포인트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지금 두 차례 거래량이 붙었죠? 네. 최근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라는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자, 덱스터 한번 볼까요? 덱스터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 안에 거래량이 붙고 물론 윗꼬리는 좀 달았지만 그래도 비슷하네요. 네, 이렇게 지금 뭔가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화살을 이렇게 딱 화살을 쏘려고 화살을 막 당기고 있는데 이것만 딱 놓으면은 이제 화살이 날아가는데 아직 준비하고 있는 게 놓치지를 않았다는 뭐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맥스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유명했던 종목들 한번 다 보는 겁니다. 네. 역시 지금 5거래일 내에 보시게 되면 거래가 붙었죠. 그리고 이 종목도 한번 길게 차트를 보게 되면 당시 유행할 때 4만 원대였던 종목이 지금 거의 10분의 1 토막까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점을 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힌트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최저점이죠. 제점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여기가 최저점입니다. 여기 글씨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최저점이에요. 신저점이에요. 그렇다면 뭐다? 이제는 손절 라인도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쉽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손절 라인까지 한 10% 정도가 되는데 난 10% 손절하면 난 죽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만약에 100주를 살 거면 지금 한 30주 조금 더 떨어지면 한 30주 조금 더 떨어져도 한 30주 사가지고 그 100주가 마이너스 한 5% 정도 이 손절 라인을 벗어나게 되면 한 마이너스 한 5%, 7% 뭐 이 정도에서는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손절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을 가지고 하신다면 대응 전략도 지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여러분들도 지금 정도면은 어느 정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방금 넥스트,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등등등 해서 이런 종목들 지금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슈도 지금 발생을 했고 그렇다면은 한 번쯤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가 이제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메타버스 관련주가 조금은 우려스러운 게 항상 급등했다가 반토막 수준 나는 흐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흐름을 그럼 전망하고 계신 걸까요? 네,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지금 반토막이 났다라고 했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토막 더 났습니다. 아까 다 가격 보셨죠? 뭐 네. 8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뭐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요 시세를 사는 겁니다. 시세를 사는 거기 때문에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 1년 사이에 2년 사이에 3년 사이에 여러분들도 부동산 사실 때 뭐 50평에 만약에 5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2년 사이에 3년 사이에 70억, 80억, 90억이 돼 있어요. 그럼 그거 사실 겁니까? 안 사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사듯이 주식도 사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시세가 10,000원짜리가 5만 원, 7만 원, 10만 원 가는데 한 10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 주식을 산다? 그러니까 그 종목이 만약에 시세가 닿게 되면 항상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전 매매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자면 결국엔 주식은 시세를 사는 거다. 좋은 기업을 저렴한 시세에 모아두고 이렇게 뭐 메타버스 예를 들어서 AR, VR 이런 시절이 한 번씩 돌아올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큰 수익을 내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도 예를 들어서 50평짜리, 50억짜리 아파트가 40억에 급매에 나왔어요. 그럼 그거 사나요? 근데 한 1년 있다, 2년 있다가 옆에 전철이 들어선대. 아니면 큰 병원, 아니면 공연장이 들어섰는데 그럼 호재가 딱 떴어요. 그럼 그때 팍 뛸 거 아닙니까?
그때 팔아야죠. 그럼 그때 팔고 다시 또 50평에서 뭐 55평, 60평짜리 이렇게 또 갈아타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지금 집 많이 끄덕끄덕하고 계실 거예요. 많이 늘려 가셨잖아요. 20평에 시작하셔가지고 30평, 40평까지 이런 데 지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식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은 이 시세를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주는 중장기적으로 들어가기엔 좀 비추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뭐 중장기든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이걸 10만 원까지 간다. 누가 그랬어? 아니면 나는 이 종목이 10만 원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 네. 그러니까 그 10,000원에 샀는데 3만 원이 돼도 5만 원이 돼도 8만 원이 돼도 한 주도 안 팔아. 나는 무조건 10만 원 가서 팔 거야. 이건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종목의 변수도 있지만 글로벌 시장의 변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그렇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0,000원에 샀어. 그래서 뭐 10,000원에 100주를 샀다. 그럼 13,000원 갔으면 거기서 또 한 20주는 팔고 15,000원 갔으면 또 한 20주는 팔고 그리고 나서 목표가 10만 원에 도달했을 때는요. 내가 100주를 처음에 샀으면 절반 이하 정도를 수량을 갖고 있으면 그분은 참 매매 잘하신 거예요. 그 토탈에서 한 50% 이상 수익이 나시면 그분은 참 매매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꼭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셨고 주식을 할 때는 목표가와 이 손절가를 정확히 하고 매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이슈와 탑픽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상반기 화장품 수출 48억 달러, 사상 최대, 주가도 최대입니다. 네, 현지 시간 16일부터 시작된 아마존 프라임 행사가 개최가 됐죠. 여기서 한국 화장품이 뷰티 부분 상단에 위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시세를 엄청나게 냈었는데요. 또 이에 더해서 화장품 수출도 늘어났다는 무역 통계도 나왔습니다. 오늘 좀 간만에 시세를 냈는데 이 지속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여기 글로벌 증시 투나잇에 나와서 화장품 섹터를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여기가 아니어도 뭐 온라인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화장품 섹터는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화장품 섹터는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냥 뭐 단발성으로 끝날 적이 거의 없어요. 한 번 움직이면은 연속성을 가지고 한 최소한 몇 주, 몇 달은 움직여요. 심지어는 1년씩도 움직여요. 과거에도 그랬습니까? 네, 과거에도 그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화장품 섹터들이 여러 방송 채널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됐을 텐데 그때마다 그게 벌써 한 몇 달 됐을 거예요. 벌써 언급 시작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달 이상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단기적인 그냥 조정 구간은 좀 들어옵니다. 조정 구간은 들어오는데 지금은 단지 변동성 장세기 때문에 또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면 어떻게 된다?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거는 당연하다. 지금 10,000원에 산 사람들이 20,000원, 30,000원 갔으니까 나 룰루 알라고 여름 휴가 가야지 하고 파는 거예요. 그것도 다 파는 게 아니라 100주거를 가지고 있다면 한 10주, 20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자, 대표적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모레지라는 종목을 먼저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모레지도 지금 보시게 되면 올 초 25,000원 대비 4만 원대까지 한번 꽤 많이 올랐습니다. 2조 5천억짜리 종목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종목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사셨다면은 아마 이런 구간, 한 35,000원 구간 정도에서 좀 많이들 사셨을 것 같아서 지금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만약에 이 종목 지금 35,000원 이상에 사가지고 나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면 지금 정도면 저는 뭐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 화장품 섹터라고 보시게 되면 이제 한국 화장품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한국 화장품 방금 이제 대형주를 본 거고요. 한국 화장품 제가 이제 화장품 섹터를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해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제 차트를 한번 길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데가 2014년도예요. 그 다음에 2015년도입니다. 자, 거의 1년 동안 움직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화장품 세탁은 이렇게 연속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여기가 지금 2016년도고요. 2016년도고, 그다음에 2017년도.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뭐 몇 개월 단위, 그다음에 1년 단위로 움직여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움직이라는 법은 없지만 최근에 화장품 섹터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밑에서 이렇게 꼬물꼬물 움직여준다면 아마 지금도 뭐 한두 달 안에 끝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측컨대 제 경험상으로 따지면 앞으로 조금의 조정은 더 나오더라도 더 이상 흘러내리지만 않는다면 한 차례 정도는 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화장품 수요들도 더 많아지겠죠. K-뷰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수출도 좋죠.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중국 수출도 늘고 네. 수출도 늘고 미국 수출도 늘었는데 중국 대비해서 중국은 예를 들어서 약 한 20% 올랐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더 한 40~50% 이상 네. 매출 신장을 이루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한국 화장품처럼 약간 조금 가벼운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또 신규 상장에서 얼마 안 된 종목들 있죠. APR 이 한번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R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금 보시면 이 종목도 21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한 차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요, 한 두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보름 정도 조정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점이 잡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저점이 잡히는 분위기가 나오죠. 자, 이걸 차트를 한번 제가 줄여서 다시 만들어 드리면 이렇게 좀 오르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요 앞에 저점보다 요 그 다음 두 번째 저점이 조금 높아진다면 이렇게 추세를 그을 때 우리는 이런 추세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를 우리는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두 번째 저점 확인하고 이런 자리에서 공략이 또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요, 공략 가능한 종목들도 많고, 가능한 종목도 많고, 그 다음에 2차 상승도,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2차 상승 랠리도 한번 더 기대해보자. 계절적인 영향치도 분명히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거침없는 상승을 보이던 화장품주가 최근에는 좀 조정받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담아볼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현재 주가에서 신규 진입하면 괜찮은 종목 몇 개만 알려주시겠어요? 진입 가능한 거? 네. 자, 그러면 일단 애경산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산업이랑 저랑은 되게 친해요. 아니 저희 회사 홍보하는 게 애경산업 홍보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애경산업을 제가 좀 많이 매매를 했었습니다. 네. 예, 화장품 섹터들이 움직일 때 그때 좀 한참 되긴 했었는데 이때 좀 많이 매매를 했었고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도 많이 한번 이때 매매를 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요 종목도 지금 보시면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잘 보세요. 일봉 차트를 크게 줄여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종목도 예전에 8만 원짜리 종목이었던 종목이 지금 19,000원, 한 2만 원대 정도 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저렴한 시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또 역시 아까도 제가 원전주들 말씀을 좀 드릴 때 최근에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네.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 조금 더 차트를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제 우상향 흐름을 나와준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제 지난 차트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네. 이런 구간 이렇게 거래가 터졌을 때 여기 구간이 매집이었구나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너무 올라가는 종목들 추격해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시세가 많이 저렴해져 있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차트를 길게 보여드리면 시세가 조금 저렴한 종목들, 그 다음에 최근에도 조정을 이렇게 좀 받은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이 밑에서 좀 치고 올라올 때, 고개 들어줄 때, 네. 좀 약간 오른쪽 엉덩이 들어줄 때 사라는 이야기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들어줄 때 여러분들이 편입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그럼 해드리도록 저희 시간 하겠습니다. 관계상 저희 내일장 관심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관심 종목 바로 넘겨드리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콜마 BNH라는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차피 화장품 관련 섹터 종목인데요. 네. 시세 자체도 지금 보시게 되면 37,000원짜리가 지금 14,000원, 15,000원대까지 많이 저렴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급상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꾸준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네.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 이후에 지금 거래가 주가도 흘러내리고 거래도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면 주포가 빠져나갔다는 게 아니라 화장품 섹터들이 이때 한번 움직이고 지금 이슈가 잠깐 없으니까 잠깐 쉬어가는 장세로 좀 흐름으로 보인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추세선을 타고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내일장 관심 종목으로 콜마 BNH 매수가는 한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1차는 지금 19,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9,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2차 목표가가 이 윗부분 3만 원까지 조금 높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손절 라인은 최근에 이것도 저점이 잡혀 있습니다. 저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저점 라인 이탈하지 않으면 좀 보유하자. 그래서 손절 라인은 1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마 BNH 소개해 주셨고요. 박춘현 매니저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매주 목요일 너튜브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머니의 박춘현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